오늘은 일자리와 물가, 여름 안전까지 생활에 닿는 소식이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특히 대형 유통업체 회생 절차 폐지와 부동산 PF 점검은 지역 상권과 가계 부담에도 이어질 수 있어 차분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홈플러스 회생 절차 폐지 이후 정부가 근로자와 중소협력업체 지원 대책을 가동했습니다. 관계기관 전담반은 7월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임금 체불과 실직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 그리고 납품 협력업체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체불임금 피해 근로자에게는 1인당 최대 2,100만 원까지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저금리 생계비 융자와 전직, 재취업 지원도 연결합니다. 중소협력업체에는 4,400억 원 이상 긴급유동성을 공급하고 폐업이 불가피한 업체에는 전환 지원도 추진합니다. 대형마트 하나의 문제가 근로자 생계와 지역 납품업체의 자금 사정으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실제 신청 창구와 지원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 PF 상황 점검회의도 열렸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은 7월 3일 회의에서 2026년 3월 말 PF 익스포이저가 169조 8천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분기보다 4조 5천억 원 줄었지만 여전히 큰 규모입니다. 정부는 정상 사업장에는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와 정리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소식은 건설업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택 공급, 지역 공사 현장, 금융회사 건전성, 그리고 분양을 기다리는 실수요자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주택 공급을 막지 않으면서도 금융 위험은 관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일부 경북 내륙에는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전국 내륙은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기상청은 일부 경북권 내륙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 온도가 32도 안팎까지 오를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소나기와 더위가 함께 나타나는 날에는 우산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물, 모자, 휴식 시간을 같이 챙겨야 합니다. 특히 어르신, 만성질환자, 농업인, 야외 노동자는 낮 시간 활동을 줄이고 폭염 영향 예보와 재난 문자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자기 어지럽거나 식은땀이 나면 그늘로 이동하고 증상이 계속되면 119나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지역 보건소의 한의학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가 열렸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7월 3일 전국 보건소가 추진한 한의학 건강증진사업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우수기관 13곳과 유공자 8명을 포상했고 지역 주민 건강관리와 질병 예방 사례를 함께 나눴습니다. 한의학 건강증진사업은 치료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운동, 상담, 생활습관 관리와 연결될 때 의미가 커집니다. 거주지역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건강교실이나 방문형 프로그램은 대상, 기간, 신청 방식이 다르므로 가까운 보건소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하천과 계곡 불법시설 정비가 본격화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하천 계곡 불법시설 자진 신고와 철거 기간이 6월 30일 끝나면서 7월 1일부터 행정 대집행 등 정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영동 물안계곡 현장도 점검해 원상복구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여름철에는 계곡 주변 음식점, 펜션, 민박, 캠핑장 이용이 늘어납니다. 무단 설치 시설은 통행을 막거나 물 흐름을 바꾸고 갑작스러운 비가 올 때 안전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휴가지를 고를 때는 하천변 불법 점용 시설이나 위험한 물가 구조물이 없는지도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정리한 핵심은 이렇습니다. 홈플러스 관련 지원은 근로자와 협력업체의 실제 신청 창구 확인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PF는 주택 공급과 금융 안정 사이의 균형이 쟁점입니다. 폭염과 소나기는 고령자 건강에 직접 닿는 문제입니다. 한의학 건강증진과 하천 계곡 정비는 지역 생활 안정과 접근성을 높이는 소식입니다. 데일리멍 채널이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